한국행 공군기를 타기 전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료들은 왜 하필 한국이야? 우리 기술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데 뭘 배우러 가느냐고 농담을 주고받았죠. 미국, 독일, 프랑스면 모를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 교류라니. 저 역시 내심 같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겉으론 좋은 경험이겠죠? 라고 답했지만요. 저는 폴란드 공군의 자부심이 강한 파일럿이에요. 오랜 전통에 빛나는 우리 군대, 개인의 실력을 존중받는 조직 문화, 그리고 소속감까지.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뭘 아쉬워서 혹은 무엇을 배우러 가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국과 관련해 떠오르는 건 빠른 성장, IT, 분단국, K-팝 정도였어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죠. 얼마 전 KF-21 전투기 관련 뉴스를 보고 동료가 아시아도 기술력이 많이 올랐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군기지에 이른 아침, 회색빛 안개가 내려앉고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집결했어요. 이번에 저와 함께 가는 건 최고의 정비사, 특수부대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교류단이에요. 그냥 외교 행사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얼굴로 가는 것 같아서 출발 전부터 어깨가 무거웠어요. 각자 전투기와 장비 점검을 마치고 비행 계획도 2번, 3번 체크했죠.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사실 제일 먼저 놀랐던 건 터미널과 공항의 규모, 그리고 지상 업무 차량들의 분주함이었어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이미지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었죠. 바르샤바의 중후함과 달리 이곳엔 분주하지만 정돈된 에너지, 그리고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입국 과정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디지털 키오스크, 빠르고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 자동화 수화물 추적, 빨리빨리 문화가 단지 조급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걸 처음 실감했어요.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는 우리 팀원들에 비해 옆 나라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한국 직원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했죠. 분실물 처리도 너무 빨라서 다들 한 번씩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호텔에 들어선 뒤 저는 커튼을 열고 인천 시내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들었던 빨리빨리란 말이 여기선 시끄럽지 않고 되레 질서와 효율로 드러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침 식사도 참 특별했죠. 김치, 라이스롤 김밥, 익숙치 않은 한식 반찬까지. 평소 베이컨이랑 치즈, 블랙커피로 시작하는 저에게는 좀 색달랐지만 은근히 입맛을 당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어요. 한국 공군 관계자와 첫 만남. 바로 기지 방문도 이어졌죠. 서울에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고속도로, 표지판, 도심, 인프라가 다 깔끔하고 새로웠어요. 솔직히 유럽 신도시에서 느끼는 감탄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공군기지 입구에 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처음 보는 최신 기체와 반짝이는 경납고 이착륙 준비하는 정리정돈된 병사들, 안내 맡으신 장교분이 여긴 연구회계 시험 부대예요라고 또박또박 소개하셨어요. 저랑 동료들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식으로 예심, 테스트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양국 군인들끼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 서로의 비행 문화, 전술 환경, 운영 철학 같은 걸 소개했어요. 한국군은 엄격한 격식과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가 묻어났어요. 우리와는 많이 다르긴 한데 뭐랄까, 저쪽도 저쪽만의 방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KF-16 전투기의 실기 시연을 보면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던 게 날렵한 조종, 정교한 편대, 비행, 자세 전환.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저 삼촌들 진짜 잘하네 혹은 기량은 이미 세계급이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일부 분야는 그 이상 같았고요. 무엇보다 팀원 사이 신뢰, 팀워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숙소에서 창밖의 인천 야경을 보며 저는 처음 폴란드에서 떠나올 때 드는 회의, 동료들의 냉소적인 말투, 내 마음속에 남의 나라 군대에서 뭘 배워라는 고정관념을 혼자 곱씹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진짜로 배울 게 많을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모든 게 생소하고 낯설고 무엇보다 내일 더 놀랄 것도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경험,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층 덜 낯선 기분으로 숙소 창문을 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신기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진짜 내가 뭘 배우게 될까?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일정은 한국 공군의 다양한 현장 부서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거였어요. 첫 코스는 항공기 경납고였어요. 이곳 분위기는 폴란드에서 늘 맡던 기름 냄새, 오래된 금속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복장이나 도구, 안전수칙 준수까지 뭔가 여기는 시스템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입구의 정비도 전투다라는 표어가 딱 붙어 있는 게 인상적이었죠. 정비팀장은 수민이라는 젊은 장교였는데 KF-16 엔진 점검은 정말 빈틈없이 해야 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조종사의 목숨, 나라의 안보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동료들과 일하는 방식을 지켜봤더니 각 파트 담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필요한 건 바로바로 질문하고 스스럼 없이 공유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나라마다 일하는 방식 다르다지만 이런 자유로운 팀워크도 있구나 싶었죠. 정비사들을 따라 엔진 옆에 서서 진짜 작업 과정을 보니 이건 그저 기계 조립이 아니라 팀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멈추고 다 같이 점검하는 분위기. 한 명의 실수나 우연에 기대는 게 아니라 모든 작업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확실한 의식이 느껴졌어요. 수민 장교가 기계 하나, 부품 하나, 사람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작은 이연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되니까요. 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훈련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가 각자 포지션으로 뛰어갔어요. 저도 직접 연습에 참여했어요. 폴란드에서 익숙했던 우리식 빠른 대응도 나쁘진 않은데 여긴 속도는 물론 정확성, 차분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무슨 일이 터져도 각자 맡은 일만 깔끔하게 해내는 팀 전체의 신뢰,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오히려 빨라서 효율에만 치우친 건 아니냐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압박을 하느냐가 아니라 팀 스스로 기준과 룰을 지켜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은 대규모 식당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불고기, 밥, 찬들, 매콤한 김치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죠. 계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다 같이 둥글게 모여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옆자리 장교가 여기선 동기, 후배, 선배 가리지 않고 일이 끝나면 가족처럼 지냅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저도 폴란드는 계급사회, 의외로 딱딱한 분위기가 있죠라고 답하니 옆자리 동료가 여기선 위계질서도 있지만 그만큼 형제애도 커요라고 웃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조종사들의 전술, 브리핑과 KC-330 공중급유 시범이 있었어요. 한국 조종사들은 어느 순간 위험한 상황이 와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임무를 해내는 걸 보니 진짜 프로구나 싶었어요. 그러고는 금방 개그 한마디, 유머로 분위기도 푸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왜 여유가 있을까? 그 답이 뭔가 궁금해졌죠. 오후엔 전략연구실에 가서 첨단 방위 시스템, 네트워크 합동 전술, 실시간 전장 분석 같은 걸 처음 직접 봤어요.
IT 기반 군사 혁신, 드론 결합 훈련 등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유럽이 무조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이미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기술력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다니 경외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생겼죠. 저녁에는 야외 바비큐 파티가 준비됐어요. 맥주, 불고기, 고기와 채소, 풋풋한 활기가 가득했어요. 제가 나스트로비에 폴란드 건배사라고 외치니까 다들 환호하며 건배로 화답해줬어요. 1시간, 2시간 흘러가며 폴란드군과 한국군 구분이 의미 없게 느껴질 만큼 대화도 깊어졌어요. 각국의 고민, 가족, 군 생활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순간 저는 군복 벗으면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티 말미, 한국 장교가 진짜 힘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의 단결에 있어요. 계급이나 국적 그 경계마저 뛰어넘는 우정을 만든 오늘이 가장 뜻깊은 하루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잔을 들고 크게 웃으며 그 말에 동의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에 불빛 가득한 도시야경을 바라봤어요. 폴란드에서의 자신감, 난 충분히 잘난 군인이야 라는 자부심이 살짝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반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더 뛰어난지 따질 필요가 뭐 있겠어. 결국 이렇게 마음과 경험을 나누는 게 우리 군인들이 진짜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이틀째 밤이 깊어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설레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샵샵 파트의 1000단어 구어체. 둘째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숙소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살짝 얼떨떨했는데 오늘은 왠지 진짜 뭔가를 눈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첫 일정은 한국 공군의 주요 현장 부서를 직접 둘러보는 코스였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항공기 경납고였죠. 폴란드의 익숙한 풍경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깔끔하다 못해 반짝일 정도의 청결, 정비사들의 복장, 도구 관리, 그리고 안전수칙까지.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었어요. 입구에 커다랗게 붙은 정비도 전투다라는 글귀. 딱 인상적이었고요. 정비팀장은 수민이라는 젊은 장교였어요. KF-16 엔진 점검은 빈틈없이 해야 해요. 작은 실수가 조종사의 목숨, 그리고 국가 안보를 좌우하거든요. 라고 힘 좀 하라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가까이서 보니까 각자 맡은 역할이 확실했고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각자 개인 능력에 기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죠. 정비사들과 함께 엔진 옆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니까 이건 단순히 기계 만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혹여라도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스스럼 없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집요하게 점검하는 걸 보면서 그냥 실수만 줄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동료, 생명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수민 장교가 웃으면서 하나하나가 다 우리 책임이에요 할 때 그 말이 확 와닿았죠. 정비, 교육 중 훈련 사이렌이 울렸어요. 모두가 익숙한 듯 각 포지션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연습에 참여했어요. 폴란드식 긴장된 대응도 익숙하지만 여긴 그보다 빠르고 동시에 왕차분해요. 분위기가 압박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신뢰와 책임감이 잘 느껴졌어요. 괜히 효율이 빠른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였죠. 점심은 대형 식당에서 여러 장교들과 함께 먹었어요. 불고기, 밥, 찬들과 시원한 국,
매콤한 김치까지 정말 다양한 한식이 나왔어요. 재미있게도 계급 구분 없이 다들 둥글게 모여 밥을 먹고 농담하고요. 옆자리 장교가 여기선 위계질서도 있지만 식사가 끝나면 모두 친구예요라고 웃으며 말해줬어요. 저도 폴란드는 아무래도 딱딱한 편이에요라고 답했더니 어느새 여긴 형제애가 더 강하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에는 조종사들의 전술 브리핑, 그리고 KC-330 공중구미규 시범이 있었어요.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한국 조종사들은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고요. 위험한 상황이 와도 책임감 넘치게 침착하게 임무를 해냈어요. 임무가 끝나면 금세 유머와 웃음으로 어색함도 풀었죠.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폴란드 어디 있어도 최고일 텐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오후에는 전략연구실에서 첨단 네트워크 작전 시스템과 실시간 전장 분석 프로그램, 드론유인기 결합작전 같은 최첨단 프로젝트를 직접 봤어요. IT 강국답게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모습에 살짝 놀랐죠. 이 작은 나라가 기술력으로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라는 생각에 정말 경외심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야외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맥주, 불고기, 채소구이 다 함께 건배하며 서로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웃었어요.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군이던 우리도 점점 거리감이 없어지고 군 복무,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나눴어요. 군복만 벗으면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그랬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한국 장교가 군대의 힘은 장비보다 서로를 믿고 어울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 오늘 다들 느끼셨죠? 라고 말했어요. 저도 잔을 높이 들며 활짝 웃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짜 군사에 갇히는 기술, 장비, 그 이상의 거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는 저 자신도 조금 더 사람다워진 것 같은 무언가를 느꼈죠.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릴까요? 설렘과 성찰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이미 어제랑은 전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땐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우게 될까? 그런 회의와 경계가 컸는데 이제는 진짜 새로운 것, 정말 의외인 것을 더 발견하고 싶은 기대감이 훨씬 컸어요. 오늘의 가장 큰 일정은 정비대에서 하루를 직접 겪어보는 거였어요. 손님처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작업복을 입고 정비사들과 한 팀이 되어 KF-16, FA-50 등 다양한 항공기 점검을 해보는 체험이었죠. 아침부터 베테랑 정비장교 김중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파벨 대위님, 오늘은 공격적으로 땀 좀 흘려보실 거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수십 년 해운 비행과 점검 실력이면 별로 어려울 거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한국식 정비 프로세스에 투입돼 보니 정말 다른 세계더라고요. 다들 단어 하나 손짓 하나까지 완전히 조직적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부품 점검, 전자장비 체크, 랜딩기어, 토크 체킹 매뉴얼은 기본이고 고참 한마디면 초임 정비사가 순식간에 반응해서 도구를 건네줘요. 여기선 작은 볼트 하나, 와이어 하나도 놓치는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작업 미스가 있으면 전원이 다 같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봐요. 김중희가 설명할 때는 그냥 절차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니 정말 집단의 신뢰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작은 실수가 곧 팀 전체의 문제고 한 명만 빠지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죠. 저도 직접 렌치질, 배선 연결 등에 참여해봤어요. 숙련된 손길과 분위기가 번개처럼 지나가는데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쉼없이 동작에 집중해야 했어요. 사실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개인의 숙련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눈짓만 주고받아도 척척 팀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피드백 협동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셔츠 소매를 걷어보니 햇빛과 기름때가 참 잘 묻어나 있더라고요. 정비사 한 명이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라고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짧은 말이 참 힘이 됐어요. 저는 폴란드의 우직한 스타일, 각자 맡은 영역이 익숙했는데 한국은 그걸 넘어선 정말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코스는 활주로 관제탑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적한 비행장이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긴장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수십 대 전투기 이착륙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실제 위기 상황 세 때 침입, 악천후, 갑작스런 설비 고장 등을 가상 시나리오로 돌려가며 모두가 훈련받고 있었어요. 관제사 한 분이 파벨 대위님도 직접 해보실래요? 라며 시뮬레이터에 앉혀줬어요. 3번 활주로, 셋대 출연이라고 교신이 들어오자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즉석에서 각 부서와 교신하며 즉각 대응하는 걸 보니 실제 전투 못지않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과정도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물론 폴란드도 이런 비상대응은 훈련이 많지만 한국은 매뉴얼과 실전적 대응력, 그리고 실수한 동료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다시 절차를 복귀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관제탑에서 내려올 때 관제사 한 분이 한국군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결속력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죠. 오후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훈련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극한의 현장 말이에요. 깊은 산악지대의 무겁고 까다로운 장비,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분위기에 처음엔 주눅이 들었지만 곧바로 그들이 내뿜는 긍지와 팀워크에 깜짝 놀랐어요. 특수부대의 대장은 우린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공로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팀 전체가 함께 이겨내야만 진짜 승리거든요. 라고 단호히 설명했죠. 실제로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에 관찰자로 참여해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과 사전훈련, 속도와 판단력이 압권이었어요. 훈련 후엔 숙소에 모여 폴란드 특수부대와 한국 특수부대가 서로의 훈련법, 실전 에피소드, 실패담까지 가감없이 나누다 보니 이 순간 우리는 국적을 초월한 형제구나 싶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야 완전체가 되는 현장. 이 동료 중심의 조직 문화가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군 연구소와 전략실에서 최신 기술 데모를 봤어요. AI 기반 실시간 전장 분석, 드론 유인기 연합작전, 각종 신형 탐지 기술 현실과 비슷한 시나리오, 모의 실험까지 직접 경험했어요. 단순히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젊은 엔지니어들이 직접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어제 나온 개선점을 오늘 곧장 실험하는 빠른 피드백 문화가 신선했어요. 엔지니어가 밤새서 연구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현장 병사가 위험해지니까 책임감이 더 커요. 실전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그때그때 시스템을 바꿔요라며 능청스레 웃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폴란드가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었는데 여긴 진짜 속도가 다르고 열정이 완전히 남다르구나 하는 감탄이 막 솟았어요. 목요일 저녁엔 기지 내 넓은 잔디밭에서 폴란드 한국 군인 합동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뜨거운 그릴 위에서 불고기가 있고 시원한 맥주가 부딪히며 국적도 계급도 의미 없는 진솔한 대화가 펼쳐졌죠.
공군 장교가 제게 파벨 대위님, 결국 힘은 조직의 효율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믿고 기댈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느낀 우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저도 정말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폴란드에 돌아가서도 이 분위기와 감동을 꼭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웃었죠. 저녁이 깊어가고 각자 기타와 노래, 각국의 건배사 정말 군복 하나 벗으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다음 날 비행학교를 찾았어요.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관생도들. 실패해도 다 같이 격려해주는 분위기. 시뮬레이터 체험에서 직접 멘토 역할을 해보는 기쁨까지. 그 눈동자를 보며 저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감정이 있었어요. 한 생도가 대위님, 한국은 좁고 작지만 우리에겐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동료애가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공군 어디서든 그 말은 진리라고 싶었어요. 출국 전 한국 장교와 동료들이 모자를 선물해 줬어요. 저도 폴란드 군인 모자를 하나씩 돌렸죠. 여기서 배운 건 전술이나 기술뿐이 아니에요. 서로 믿고 응원하는 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기쁨을 배웠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 혼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읊조렸어요. 내가 한국에서 진짜로 배운 건 기술도 전술도 아닌 사람, 그리고 동료, 이게 진짜 군대, 그리고 인생의 힘이구나. 이제 한국은 제게 그 어떤 나라보다 가까운 동료국이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군 생활뿐 아니라 제 인생, 모든 사람과의 관계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날. 저는 시작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 폴란드가 더 선진적인 면이 많을 텐데. 대체 뭘 배우러 가는 거야? 라는 비웃음 반. 호기심 반이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함께한 경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남은 변화까지 오늘 하루는 그 모든 걸 정리하는 진짜 이별과 성장의 날이 됐죠. 해가 뜨기 전 저는 일부러 혼자 활주로 근처를 산책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우면서도 상쾌했고 미묘하게 익숙한 PF-16Z 엔진 소리에 오히려 집에 온 느낌이 들었죠. 폴란드에서 우리는 모두 경쟁자라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는데 여기선 내 옆의 동료, 그리고 오늘 만나는 한국 동료들 모두가 같은 팀 같은 느낌이 어제부터 이어졌어요. 같이 출국하는 폴란드 팀 장교들이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파벨, 우리 진짜 배울 게 많았다. 인정하지? 저는 본심을 감추지 않고 그래. 그냥 체험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시야랑 마음이 다 열렸어. 라고 답했어요. 오늘은 공군의 숨은 영웅들을 표창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경납고, 관제탑, 군수 파트, 훈련 지원팀 등등 공군의 안전과 작전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준 실무자들에게 간단한 시상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죠. 행사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소박했어요. 현역 장군이 우리가 비행이라는 영웅 스토리만 기억하기 쉽지만 한 번에 이륙기에는 수없이 많은 손, 땀, 눈물이 있어요. 경납고의 한 명, 관제의 한 명, 군수팀의 결정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뭉클했어요. 평소 군대에서 박수받지 못하던 분들이 무대에 오르고 동료들이 서로 축하해주고 외국인인 저희 팀에게도 박수를 같이 보내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군인은 적을 이기는 사람이면서도 옆에 선 동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번에 진짜 배웠어요.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 임무로 한반도 남단을 따라 고공비행을 하게 됐어요. 조종관을 잡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동해, 남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내려다봤어요. 그 아래에는 이미 제가 친숙하게 느끼는 한국 공군의 여러 부대, 그리고 이제는 내 친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겠죠. 비행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늘 위에서 국경이란 의미가 있을까? 폴란드에서 출발하던 날, 우리는 모두 바깥만 신경 쓰고 다른 군사와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느낀 건 하늘 아래의 국경은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이면의 준비와 연대, 서로의 신뢰라는 진심이더라고요. 고공의 고륙한 순간 저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꼼꼼한 정비사, 나를 안심시켜줬던 관제사, 밤샘 연구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군수팀, 실패해도 동료를 꼭 격려해주던 비행학교 생도, 그리고 실패 없는 한 번의 동작보다 서로의 어깨에 손 올릴 수 있는 용기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특수부대원까지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마지막 교류 간담회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그동안의 소감을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군이 우리나라보다 뭐가 더 나을까? 정말 배울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 공군은 시스템 장비 기술 그 이상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소통하는 문화 실수에 벌주는 시스템보다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정비사고, 훈련사고, 실수조차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다 같이 새로 배워가는 이 모습이 정말 따뜻했고 존경스럽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영웅 표창을 받는 숨은 실무자, 정비사, 군수팀 분들이야말로 전장에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함께 있던 폴란드 팀, 한국 군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외국인 교관이 박수를 쳐줬어요. 부끄러움보다 뿌듯함이 컸어요.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짐을 쌌어요. 폴란드 군인들과 이 경험, 반드시 우리 부대에도 제대로 알리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한국 동료들에게 작은 편지와 폴란드 전통 초콜릿을 선물했어요. 환송회를 마치고 수많은 동료들과 포옹하며 아쉬움을 나눴어요. 꼭 다시 만나자. 다음엔 폴란드에서 우리도 이런 우정을 나누자. 나중에 가족도 데려와요. 한국에도 초대할게요. 진짜 더 이상 국적이나 계급이 장벽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공군 수송기에 올라탔어요. 조종석에 앉으니 하루하루 만난 수많은 손길, 서로 위로해주던 말투, 장난스럽던 웃음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낮게 깔린 운해 위로 비행기가 오르자 어느 순간 창밖에는 국경선도, 정치지형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반도와 폴란드, 바닷가와 산맥, 심지어 군복의 색깔조차도 모두 그저 하늘 아래의 한 세계라 느꼈죠. 이 순간 저는 정말로 깨달았어요. 진짜 국력, 군대의 힘은 바로 사람의 마음, 동료애, 그리고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행운처럼 다가온 이런 인연을 평생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폴란드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들과 이번 경험을 나누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최신 기술, 혁신적인 무기, 강한 조직력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동료로 대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책임을 공유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폴란드 후배 장교, 정비사들, 직원들에게 다음처럼 말했어요. 한 번의 성공을 자랑하느라 실수를 감추거나 내가 혼자 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기대고 오류나 문제를 함께 공개하며 같이 성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해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후배가 실제로
뭐가 가장 달랐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외로움이 없어요. 실패해도, 위기에 처해도 항상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결국 모든 걸 바꿉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다이어리에 한 줄씩 적어요. 동료는 적이 아니라 내 힘. 실패해도 변명하지 않고 배우면 된다. 함께 일하고 진심을 나누면 경계도 두려움도 벽도 없는 진짜 프로가 된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군인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사람 사이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 언젠가 저는 한국에서 만난 그 동료들과 언젠가 다시 어깨동무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이 특별한 여정을 내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로 했어요. 진짜 하늘은 하나다. 마지막 인사는 명확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동료가 된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